봤으니까 18번 유형을 풀 때는 이게 다는 아니고 거기 나와 있는 대로 ask나 would like to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밑에부터 보면은 이런 거 꿀팁 다 잘 풀겠지만 대부분 안내문이고 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어 있는데 주어가 이제 이 글을 쓰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표현들 여기 다 이게 다는 아니야. 주어 다음에 그 앞이든 뒤든 뭐 ask는 당연히 목투로 부탁한다, 요청한다 라든지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니네 저기 would like to는 그냥 want랑 똑같은 거야. 네. 아니면 뭐 여기 나오네 want, need 또는 demand 요구한다. 방법을 찾고 있다라든지 아니 look forward to가 뭐야? 이것도 많이 나오는데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다. 당신의 뭐 허락을 기대한다.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럼 보통 그게 주어 다음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그 문장 자체가 정답에 가깝다 이 말이야. 뭐 어렵지 않으니까 패스 넘겨봐. 이게 이제 우리가 노력해서 분석한 거야. 역대 수능 지금까지 보면 끝 문장에서 두 번째 문장이 보통 마지막 심경 변화야. 그러니까 문장을 이렇게 온점으로 끊어보면 맨 마지막에 그 두 번째 변화된 신경이 나오는 게 아니고 맨 마지막 문장 바로 앞에 것에서 두 번째 보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이건 지금 주장이 아니고 통계야, 통계. 찍어도 이렇게 찍어야 돼. 선지 일부를 제거하고 처음에 몇 번, 이건 처음이나 두 번째 문장에 나와. 요때가 더 확률은 높았어. 맨 첫 문장에서 첫 번째 심경. 그리고 두 번째는 끝에서 두 번째 문장에서 심경 변화.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 체크해보고 그래서 요렇게 골라서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선지를 골라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으로 부연 설명이 맞아 떨어지는지 확인하면 틀릴 일이 전혀 없지. 풀이 시간 몇 초? 10초. 10초 잡아야 돼. 그래야 뭐 나중에 다시 한번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런 게 많이 나왔다고. 적어 있으니까 한번 모르는 게 있는지만 확인해봐. Happy, joyful, delighted, pleased, ecstatic. 이것도 즐거운이야. Thrilled, overjoyed, elated. 다 기쁘고 유쾌한 거야.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다. 슬픔, 요거 다 기쁨이고 슬픔은 sad, upset, blue, down. 이 blue가 아니라 슬픔이라는 거 알지? 그 다음에 low, 다운됐다거나 불쾌하다든지 상처를 입었다든지 운다 이런 것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등장하지. 이건 선택지 단어 아니야. 본문에 이런 단어들이 있을 때 그 분위기로 가야 된다는 소리야. 본문에. 자, 여기까지는 뭐 20번. 계속 니네 배웠지만 첫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에서 중심 소재는 나와야 돼.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던 거 있잖아. 주제는 몰라도 뭐는 나와야 돼. 소재는 나와야 돼. 소재 파악되고 연결사 분명히 있어. 주장은. 특히 요새 역대 수능이 주장 문제에서는 반드시 however, therefore 같은 연결사가 무조건 나왔었어. for example 이런 거. 이건 뭐 뻔한 얘기고. 주장이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중요해. 당위, should, must, have to 같은 거. 또는 뭐 있어? 아는 거 이거 말고 하나 불러봐. be supposed to 이런 거 있어? 해야 한다, 하기로 되어 있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응용하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밑에 예시를 보면 이제 이런 것도 주장이 이어지는 패턴이야. 이거 뭔지 알지? 이거 서리 문제 아니야? It is crucial. 바람직하다. 이런 것도 당위성이 다 당위성. confident. 이게 니네 confident가 원래 사람이면 자신감 있는 의미지. 내용이면 certain이야. 이거 확실하냐. 그래서 이게 대절이 확실하다. 야, 확실하다면 글쓴이의 주장이겠지. 틀림이 없다니까. 필수적이다. imperative가 의무적이냐. 의무적인. 당연하다 이런 뜻이야. 주장된다. 주장은 이건 뭐다. 자명하다. 이런 거 알지 그지? 이런 게 나와도 이 뒤에 대절이 글의 주장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상단 부분에 소재 나오고 바로 옆접 다음에 요 it is 어쩌고 시작되면 이게 대부분 답인 경우가 많았어. 자, 그 다음에 21번 함축. 요게 어렵지. 여러 가지 써놨는데 당연히 글의 핵심 메시지는 파악해야 되고. 자, 밑줄 문장이
주제를 보강하거나 변형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밑줄 부분이 주장과 맞아 떨어져야 되지. 근데 밑줄 부분 앞에 not이 있으면 역진술이 될 때도 있어. 그걸 변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니네가 살펴야 되는 게 여기 함정이 밑줄이 쳐져 있어. 함축어구가. 아 이게 대충 어떤 의미니까 이 함축어구도 어떤 의미겠다 했는데 그 밑줄 앞에 뭐가 있어? not이나 뭐 부정어가 있잖아. 그럼 우리 파악한 주제의 반대로 함축어구의 의미를 찾아야 돼. 이런 게 좀 어렵고 일반 보통적으로는 패러프레이즈 내가 맨날 얘기했어. 쌍둥이 지문이 있다. 이것도 빈칸처럼 답을 찾는 거야. 뭐 똑같은 표현을 찾는 거야 위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두 번째 보세요. 해석이 만약에 밑줄이 안 돼. 밑줄이 그럴 때가 있잖아. 밑줄이 그냥 어려울 때도 있잖아. 그럼 빈칸으로 풀라고 그냥. 빈칸으로. 빈칸이 한 문제 더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해석이 되면 오히려 조금 더 단서가 되겠지. 그러니까 뜬구름 잡지 말고 내가 그래서 얼마 전에 얘기하지 않았어? 함축어구는 그냥 빈칸처럼 풀어라. 그리고 해석이 좀 되는 부분을 거들게 해야지 해석 자체에 꼽혀가지고 그냥 그 해석만 가지고 풀라 그러면 안 된다고. 빈칸, 요게 요령이야. 이런 게 중요하지. 밑줄 바로 위에 없어. 이것도 통계야. 밑줄이 이렇게 쳐져 있다. 그럼 이게 한 문장이고 그 위에 문장 있을 거 아니야. 버리고 보통 그 위에 있어. 패러프레이즈가. 오케이? 그러니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하겠지. 뉘앙스, 부정적이냐 긍정적 여부를 파악하면서 선지의 방향성. 그러니까 내가 파악한 주제가 만약에 그 부정적이다. 그러면 긍정적이다. 그럼 밑줄이 not이 없이 나오면 똑같이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고 만약에 밑줄 앞에 not이 있다 그러면 반대로 부정적인 내용으로 나와야 되겠지. 저 끝에 자, 지원아, 요거 좀 찾아야. 자, 그럼 평가원이 지금 어떤 식으로 많이 냈느냐? A는 중심 소재고 A를 비유적으로 설명한 밑줄이 비유란 얘기야. 비유라는 게 뭔지 알지? 빗대어서 말한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다는 아니지만 이게 나와 있으면 상당히 좋다고. 이런 표현이 나와 있으면 전부 다 A를 B로 여긴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위에 나온 주제를 비유적으로 쓴 표현을 B에 쓰니까 요런 게 나와주면 땡큐라고. 오케이? 그래서 적어준 거야. A는 중심 내용, B는 비유적인 표현.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자, 그 다음 22번 요지. 주장이랑 풀이법이 비슷하지. 빠르게 볼 거야. 이건 45분까지.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중심 소재 파악한다. 문장들이 말하는 반복되는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이 요지 문제도 주장과 마찬가지로 같은 얘기를 한 번만 하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같은 내용 같은데 위에서 어떤 단어가 좀 찝찝해. 그렇다고 그걸 꼽히지 말고 같은 맥락이라면 긍정적인 맥락이 똑같다면 그 단어 무시하고 다음 문장을 가지고 풀어도 충분하다고. 한 문장 버려도. 주장을 나타내는 핵심하고 표시하면서. 보통 지금 수특을 보냐 기출의 출제를 보니까 그 주장을 이런 식으로 많이 썼더라고. 가주어 아까처럼. 또 판단의 형용사를 통해서 뭐 판단의 형용사라는 게 뭐야? 에센셜이냐, 바이탈이냐, 아니면 사소한 거 뭐 이렇게 해서 사소하고 중요치 않은 거 무시해도 되는 게 뭐야? 뭐 없어? 무시될 정도 가벼운 superficial 뭐 이런 거 있잖아. 피상적인 거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 다음에 진주어 to 뭐 이건 당연히 가주어 잇 판단 형용사 진주어 to 이게 주제 문장. 지금까지 수능 문제 보니까 이 요지 문제의 주장 문장이 이 가주어 문장으로 많이 나왔어. 그 다음에 그렇게 쓰다 보니까 센서블 배웠지? 마땅하고 합리적이고 중요하고 필수적이고 중요하고 필수적인 뭐 바이탈도 중요한이지 crucial, 뭐 critical, confident. 아까 confident 내가 뭐라고 했어? 사람이면 자신감 있는 있고 이렇게 나오면 확실한. 뒤에 to 부정사가 오고 그 to 부정사가 보통 화자의 의도니까 요지들이 많더라 이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니네가 요지 문제 볼 때 가주어 문장부터 찾아낸다면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어. 지금 역대 수능이 그렇게 많이 나왔고 모의고사 배제하고 수능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주제 이건 똑같아. 특히 역적, 인과관계, 논리 흐름, 선지 분석할 때 부정적 뉘앙스 읽어보면 아는 내용이고 지금 평가원에서 주로 냈던 것이
이런 표현을 많이 넣었어. focus on, rely on, depend on, lies on. 요거 어디에 놓여 있다. 그러면 이 앞에 게 주제겠어, 뒤에 게 주제겠어. 보통 이런 표현 뒤에 게 주제야. 예를 들어서 뭔가의 핵심 비결은 여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 됩니다. 뒤에 거.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어떻더라 하는 거 기억나? 결과적으로 consequently까지 결과적으로 according 따라서 hence 고로 이런 뜻이지. 아니면 요약을 한다든지 여기 모르는 거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게 눈에 띄면 주제 문제에서는 요 다음 거부터 봐도 답이 금방 보일 수 있다는 얘기지. 특히 in other words 이후에 지금까지 수능을 보니까 in other words가 나오면 그 다음 것이 답일 확률이 높았어. 확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제목도 똑같으니까 앞에 건 읽어보고 단 요게 중요한데 니네 이 제목 문제가 불친절한 게 선택지 보면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넷 수업 시간에 인터넷 사용은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부정적인 효과까지. 근데 제목은 골라보면 인터넷 과연 학생에게 독인가 뭐 득인가 이렇게 나오거든. 결론을 안 짓고 그게 포괄적인 답안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아예 주장이 끝까지 나와 있는 주제 요지 주장은 선택지에 그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요거 이제 신문 기사 뽑듯이 과연 옳은가 과연 함정인가 이런 게 주 제목으로 많이 나오거든. 자, 중간에 보면 뭐 역접 양보 구문이 많이 나왔고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건 많이 등장했다는 소리야. despite 절 앞 내용 설명 그것에도 불구하고 주제는 뒤에 거지. 앞에는 긍정 보통 despite나 inspite가 나오면 또는 although가 나와도 앞에는 괜찮다야. 하지만 이거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래서 이제 항상 이 글 뒤에 부분에서 맥락을 잡아야 돼. 그건 알 거고 선지 분석 시 의문문으로 시작하면 그에 대한 대답이 주제. 이게 무슨 말이야? 선지 제목이 만약에 아까 얘기한 대로 과연 옳은가 그랬을 때 주제가 옳지 않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글을 읽었을 때 뭐 반대로 얘기하면 과연 수업 시간에 밥 먹는 거 괜찮은가 하는데 위에 인터넷 사용만 나왔으면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런 건 오답이란 말이지. 오케이? 이건 뭐 평이한 패턴이니까 넘어가고 도표. 나는 회의할 때 4번이라고 얘기했는데 투표를 해보니까 5번이 많았대. 수능에서는 모의고사 빼고. 그래서 이제 5, 4로 본다. 뭐 4, 5도 상관은 없어. 근데 여기 나와 있지만 이렇게 해야지. 4번, 5번이 정답 확률 평가원 정답 통계 봐봐. 2, 3, 4, 5년에 4, 4, 4였어. 올해 몇 번 찍을 거야? 4번. 찍진 않겠지만 멍청하게 1, 2, 3번 보는 놈 없겠지 이 와중에. 그렇다고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니야. 뭐 연속 4번이었으니까 올해도 4번이면 어떨 것 같아? 좀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보긴 해야 된다. 불화가 아니고 다. 자, 26번 이거 알아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기 순서 1번 위로 올라가서 근거 확인. 두 번째 이거는 다시 위로 반복. 무슨 얘기냐? 위로 올라가서 근거 확인한다는 것은 선택지를 보고 위로 올라간다는 거야. 다시 위로 반복 계속 하는 건데 1번 선지는 먼저 보면 안 된다. 정답이 절대 아니야. 고유명사 숫자 포함 선지가 정답일 가능성이 높아. 통계 밑에 봤지? 다양한데 3, 5, 2, 4 오 골고루 나왔어. 그럼 니는 어떻게 찍을 거야? 1번이야? 하나씩 나왔으니까? 아무튼 이렇다. 근데 선생님이 하기는 올해도 1번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27번, 28번 재미로 봐. 도표라는 건 그 실용문에 도표가 그려져 있을 때가 있고 도표는 정확히 말하면 수치가 아니고 그 어떤 그래프 같은 게 나와 있을 텐데 그럴 때 숫자 잘 보고 숫자 시간 금액 숫자 설명이 선지가 정답이었어. 계속 숫자 관련 선지 지금까지 역대 수능이 한 3, 4년 동안 그 일치 불일치에서 숫자 관련했을 때 틀린 게 많았어.
그 뭐 있잖아. 뭘 지참해도 됩니다. 무료입니다. 이런 건 모의고사 때 많이 나왔지 수능에서 안 나왔어. 27번 4233. 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지. 1번은 실제 이력 자체가 역대 수능이 없어. 28번 3433. 1번 역시 없어. 그러니까 내가 27, 28 빨리 풀었는데 1번인데? 하면은 약간 의심은 좀 해봐. 뭐 잘못 보지 않았나. 특히 이런 경우가 많아. 27번 불일치인데 28번에서 일치잖아. 근데 1번 딱 써놓고 역시 이거 일치인데 내가 잘못 봤네 이럴 때가 많다고. 그리고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28번에서 1번 쓴 놈은 대부분 헷갈린 새끼야. 불일치로 계속 푼 놈들이 1번 많이 써. 보면은. 왜? 그렇잖아. 불일치로 풀다가 1번 보니까 바로 뭐야? 일치 문제에서는 1번이 불일치 아니야. 이거 틀렸네. 이거 체크해버린단 말이야. 1번 답 28번 1번 쓴 놈들은 대부분 그래서. 29번. 야, 늘 얘기한 거 아니야? 근데 계속 그렇게 나왔지만 특히 평가원 모의고사는 동사, 준동사 구별하는 문제가 뭐야? 이게 밑줄 ing야. 동사인데 ing 써놓고 동사 아닌 거 써놓는 거. 준동사로 쓰는 거. 계속 나왔어. 올해는 과연? 2번이 압도적. 근데 이 어법 문제가 참 이게 전통적인 문제라서 이렇게 연속해서 3년 나오면 한 5년까지는 계속 똑같은 변화가 나올 때까지 많아. 조심스럽게 찍어봅니다. 올해 29번도 2번이 아닐까. 확인을 해라. 자, 그 다음에 30번 어휘. 이거 늘 해경, 이거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주제 파악을 해야 돼. 그러니까 30번 풀 때는 3분의 1 지점까지 읽어 나가면서 주제, 요지, 주장처럼 풀어 일단. 그래 놓고 연결사, 지시어, 대명사로 흐름을 추적하다가 형용사의 방향성으로 전체 문맥을 맞춰야 된다는 것은 형용사가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이것만 잡으면 돼. 형용사의 방향이. 반이어를 넣었을 때 이거 내가 계속 얘기한 거지. 만약에 내가 이거 1번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1번이 만약에 증가하다면 감소하다를 넣었을 때 더 자연스러운가? 요걸 타진해 봐야 돼. 어차피 5개밖에 확인 안 하면 돼. 영어로 바꿀 필요도 없다 그랬어. 그냥 우리말 반대어로 생각하면 돼. 항상. 형용사 동사는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고려해서 그래서 이제 내용의 흐름 잡을 때 마이너스 표시, 플러스 표시 하면서 읽는 애들이 있어. 플러스가 많다는 건 긍정적인 측면이 되겠지. 근데 밑줄에서 갑자기 부정적인 얘기로 결말을 짓는다면 이상한 거니까 답을 찾겠지. 인과관계는 항상 중요하고. 이랬어. 이게 필요한 거 아니야? 지시어가 뭐야? this나 that이나 these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들어가는 문장이 보통 틀린 문장이었어. 내용상. 이거 통계야. 그러니까 this fact 이렇게 시작되고 만약에 3번 밑줄이 있다. 그럼 그게 보통 잘못된 표현일 경우가 많더라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24년에서 이건 모평인데 24년에서는 이렇게 this 이런 식으로 이것은 반한다. 뭐 이것은 이러한 흡수는 뭐 이렇게 돼 있거든. 보통 이럴 때 요 단어들이 틀렸더라. 하나 더 있는데 중요한 게 when이나 if 이건 구조 보는 거니까 이건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봐두기만 해. 자, 빈칸 추론 문제. 이제 마무리가 다 됐으면 니네 지금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지만 빈칸을 먼저 읽는다는 건 빈칸이 포함된 문장을 먼저 보는 거야. 보고 빈칸의 논리 구조를 파악하여 정답을 찾는다는 것은 빈칸이 그렇다면 맨 위의 문장과 일치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역진술인지 그걸 구조를 보란 얘기고, 이항 대립의 구도가 뭐냐 하면 이게 어려운 말 아니야. 이항 대립이 부정 나오고 긍정 나오고 긍정적이긴 하지만 부정 이런 지문이 많다는 얘기야. 빈칸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 부정적인 측면 이게 빈칸이 주로 나와. 그걸 이항 대립이라고 그래. 그러다 보면 여기 빈칸이면 여기랑 어떻게 해서 내용이 보통 같은 게 아니라 다른 게 많겠지. 그래서 막판에 시간 없어 찍을 때는
이 빈칸이 밑줄에 마지막에 있으면 여기 명의 반대를 고르시고요. 여기에 빈칸이 있으면 여기에 반대를 고르시라고. 문제는 중간에 있을 때요. 그게 제일 난이도가 높아, 빈칸이. 그래서 빈칸 단서는 앞 두 개 문장을 유의한다. 다시 말하면 빈칸이 마지막에 있다고 치자. 그럼 앞에 문장을 덩어리로 묶으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빈칸이 있다. 여기 빈칸이 있다. 그러면 여기 두 문장을 이렇게 묶으라는 게 여기하고 이양 대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얘와 반대를 고르고 얘랑 같은 얘기를 여기서 찾는 거지. 이런 구조를 이양 대립 구조라고 하는 거야. 앞에 두 빈칸 정답에 재진술 구문이 분명히 존재한다. 재진술 같은 말이 있다는 얘기고, 정답은 새로 만들어내면 안 돼. 이걸 뭐라 그래? 네 생각 쓰지 마. 읽어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했네. 자기 생각 쓰지 말고. 그래서 요새는 빈칸 추론이라고 안 하고, 추론은 지 생각 쓰는 거니까 빈칸 채우기라고 보통 해. 반드시 니네 안 풀리면, 요거 꼭 기억해. 안 풀리면 끝까지 생각날 때까지 본문을 봐야 되는 거지. 이거 안 돼.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선택지 보고 납쓰면 분명히 사고 나. 네. 오케이? 끝까지 읽어야 된다. 만들어내지 마라. 평가원 유형 지금까지 나온 거. 나대의 법비에서 B가 뚫렸다. 생각해봐. A가 아니라 B다니까. B가 뚫려 있으면 결국 글쓴이의 주장이 B가 돼야 돼. 이게 이양 대립이면 나대의 법비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뭐 나와야 돼? 너네 논리적 구조를 말하자. 이 A가 아니라 B인 것이다.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 비록 재진술을 내면 A는 A가 어떻긴 하지만 결국 B가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두 방향 중 하나를 명확히 제시한다. 두 개 방향 중 한 개가 정답 빈칸이다. 다시 말하면 긍정, 부정 명확히 제시하고, 빈칸은 긍정이 될 수도 있고 부정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읽으면서 이 화자가 어떤 소재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썼는지를 파악하고 그 화자의 주장에 뒷받침되는 게 빈칸 아니면 완전히 반대되는 게 빈칸이라고. 오케이? 애매한 거 쓰지 말란 말이야. 애매하게 중간에 껴있는 거. 니네가 잘하는 말 있잖아. 이것도 되지 않아요? 그거 안 된다고. 나한테 시험 끝나면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되잖아요.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그건 답이 아니야. Not A instead B는 뭐야? 똑같지. A가 아니고요. 대신에 B입니다. 이렇게 나올 때. 그럼 이건 글쓴이의 주장이고 이건 아니라는 거지. 자, 부정 표현도 잘 봐야 되니까 적어놨고, 뒷문장 B는 A와 대조의 흐름이다. 지금 표현을 보면 B가 항상 앞에 것과 대조를 이룬다. 빈칸은 보통 역대 수능 보면 B에 많았어. 대조. A는 보통 뭘로 제시해? 통념이지. 일반적으로 이렇지 하지만 이렇다. 이 주제로 이 재진술로 나오는 거야. In other words, 이거 특히 이거는 멀리 갈 필요도 없어. 이게 즉이지. 그럼 앞부분 생각해봐. 즉이 나온다는 것은 in other words, 다른 말, 오다. 고쳐. 다른 말로 하자면 하는 건 이건 멀리 갈 필요도 없어. 니네 땡큐 베리 마치야. 네. 만약에 in other words 다음에 빈칸 나오면 그냥 바로 윗줄만 보면 돼. 중간에 껴들 틈이 없으니까. 이게 나오면 이제 구도가 바뀌는 거지. 네. 앞에 거랑. 이거는 어때? A뿐만 아니라 B도. 근데 A도 분명히 해당되고 B도 해당되는 거거든. 나대의 법이랑 다르단 말이야. 하지만 강조점은 어디 있다? B에 있다. 기억하시고, 2번은 뭐 강조니까 심지어 이런 것도 이렇다. 그럼 추가적인 내용이지. 공부 진짜 안 한다. 심지어 집에 가서 책을 꺼내지도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그것도 재진술일 수 있다는 거야. 이 외에도 풀이법은 여러 가지 존재하겠지만. 35번 이거 읽어보니까 선생님한테 3년 내내 배운 거 맞지? 무관한 문장은 무조건 두 갈씩. 무조건 주어가 있어. 그게 몇 번까지다? 1번까지니까 2, 3, 4번의 연결 흐름 비교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비교해라. 무슨 얘기야? 이것도 역시 숙달되면 2, 3, 4번이 연결 상태를 볼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2, 3, 4번 별개로 우리 몇 번 문제처럼 26번의 불일치 문제처럼 봐도 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2, 3, 4번을 비교하라. 1번은 빼놨지. 보통 1번까지는 정답 아니고 묶어놨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3번과 4번이 정답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거 왜 그러냐면 5번은 왜 또 배제하냐면 보통 이 35번이 주제 1번까지 말한 다음에 설명을 하고 나서 5번에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 그러니까 35번은 역접이 거의 없어. 그냥 이렇다, 예를 들어서 많이 나와. 이렇다, 예를 들어서 어쩌고 저쩌고인데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찍을 때도 멍청하게 또 35번 전혀 모르겠다면서 1번 찍지 말고, 뭐 이런 거야. 예를 들어 너무 쉬운 문제긴 하지만 처음에 전문가 대 초보자 이런 게 나왔다고 주제를 1번까지 초보자보다 복잡한 일을 때 전문가들이 고통을 덜 느낀다. 이러면 우리가 뭐 찾냐면 전문가가 복잡한 일을 쉽게 한다. 고통을 덜 느끼면 쉽게 하잖아. 이렇게 나오면 일치. 3번 초보자가 능숙하다. 반대지. 이 나오는 순간 제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문가의 효율성을 강조한다. 효율성이 높다는 것은 고통이 덜 느껴지니까 일을 잘하겠지. 자동화된 기술. 자동화되어 있다는 것도 숙련되고 고통을 못 느낀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지만 이렇게 보지 않아도 된다고. 이 순서로 봐도 되고 이 순서로 봐도 된다고. 이거는. 오케이? 어차피 번호가 달려 있으니까. 한번 이런 식으로 개별적 연결 방식을 유지하면 소재가 비슷해도 헷갈리지 않고 풀 수 있다. 소재가 비슷하다는 건 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2, 3, 4, 5번에 똑같은 단어들을 쓴단 말이야. 334, 333, 조심스럽게 4번이 예상합니다. 결국 통계만 보면 1, 2, 5번이 없다고 지금. 1, 2, 5번이 거의 없다고. 오케이? 3번이나 4번. 속도 조절에 필요하다고. 찍으란 얘기가 아니고 먼저 들여다보면 시간이 줄잖아. 거기서 금방 답을 아는 만큼. 순서, 연결사, 지시어, 대명사 당연히 얘기했고 이거 중요해. 주어진 문장이 있는데 니네 나하고도 풀이할 때 써먹어봤지만 A, B, C 중에서 때려 죽여도 안 되는 새끼 있잖아. 되는 거 찾지 마. 근데 은근히 막 야 주어진 문장이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오면 좋을까? 이러면 시간 걸려. 차라리 처음부터 볼 때는 아예 안 되는 거. 이거 말도 안 돼. 이렇게 되는 거 있지? 그거 하나만 제끼면 돼. 먼저. 제거하고 남은 선지에서 꼭 되는 부분을 묶어서 체크하는 거야. 여기서 묶어서 체크한다는 건 주어진 문장하고 어떤 게 더 다 잘 어울리냐. 이렇게 아직은 답이 확정은 아니지만 하나 빼고 나머지 둘 중에서 뭐가 더 자연스럽겠다 개념만 가지고 이제 보통 역접이 들어가면 새로운 흐름이 등장하니까 A번 다음에 바로 새로운 흐름이 나오려면 벗이 들어가야 돼. 근데 벗도 없는 새로운 흐름이야. 그럼 이건 A에 들어가면 안 돼.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아니? 주어진 문장이 있어. 근데 내가 C번이 여기 적절한 것 같았는데 얘가 동그라미인데 여기가 X야. 여기에 역접이 있으면 가능이야. 근데 역접이 없으면 C는 무조건 여기가 아니란 소리야. 내용 이해돼? 무슨 말인지? 지금은 구도상. 자, 그리고 소재가 등장할 때는 예를 들어서 소재 전환 중요하다. 뭐 흐름과 소재를 바탕으로 정답을 찾는다. 이런 건 이제 읽어보면 알 거고. 평가원 유형에서 this나 thes는 엄청 많이 썼어. A에서 명사가 제일 먼저 소개가 된다. A가 소재를 시작하고 B가 지시어로 앞명사를 받아준다. 무슨 얘기? 이게 니네 ABC 풀 때 그 ABC가 아니라 어떤 눈에 띄는 명사가 나와. 그럼 그 명사를 소개하는 게 위고 그 똑같은 명사를 설명하는 게 다음이라고. 이런 거 많이 풀었을 텐데 우리 기출문제에서. 뭐 예를 들어서 gentrification이라는 게 뭔지 알아? gentrification 안 들어봤어? 이 또 알아야지. gentrification은 의정부 여기 지금 땅값이 싸. 근데 그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그 재능 있는 젊은 예술인들을 불러다가 예술 거리를 만들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볼거리가 생겼잖아. 그래서 외부에서 많이 와가지고 이 지역의 매출이 올라가. 그지? 올라가면 집 상가 주인들이 건물주들이 돈을 잘 버니까 임대료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올리지. 그럼 결국 싼 가격에 들어와 있던 이 거리를 활성화시킨 사람들은 쫓겨나는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야. 즉 고향을 버리고 떠나야 돼. 오히려 우리 고향을 발전시켰더니. 그게 젠트리피케이션이거든. 그래서 봐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우리 사회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소개를 했지.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이렇게 나오는 게 두 번째 거라고.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연결사 however는 앞면과 대비되고 긍정, 알 거고 A번의 명사가 긍정적으로 의미하면 C번과 같은 긍정적인 방향, 중간에 however가 있고 however는 역접, 새로운. 그럼 CA가 반드시 연결됩니다. 새로운 게 나오면 however 다음에 바로 그 새로운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while과 despite 이거 왜 앞문장을 받아주는 역할이라고 하는 줄 알아? 원제는 착하다. 비록 원제는 착하지만 이거야. 그럼 비록을 빼봐. 착하다, 비록 착하지만 할 때 착하다는 내용이 또 반복되지. 그래서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even though가 나오면 despite, all, in spite of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너무 땡큐야 순서에서. 이거 3점짜리 안 나와. 그럼 뭐만 찾으면 돼? 만약에 although 뒤에 어떤 내용이 있다. 그럼 이 내용과 같은 게 위에 마지막으로 끝나는 놈만 찾으면 된단 말이야.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이놈이. 요즘 단어는 성형 명시적인 단어를 숨긴다는 게 딱 한눈에 순서를 볼 수 있는 단어를 바꾼다는 것은 단어 유의어를 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앞에서 뭐 예를 들어서 reduction이라고 나왔다. 그럼 뒤에는 decrease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같은 내용이지만 단어를 숨겨서 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유의어에 대한 시노님에 대한 공부가 좀 돼 있어야 된다. 삽입 3문제 풀이 전략. 연결사 지지 똑같아. 이것만 기억하면 돼. 아니 3점짜리 어려운 거 있어. 역접도 전혀 없이 그냥 좀 애매하게 뒤집어 놓은 건 1등급도 어려워해. 근데 니네 삽입 문제에 만약에 역접에 있는데 오타야. 다른 거니까 다른 거 나와야 되지. 이런 거 등장하면 전환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 읽다가 갑자기 이거 나오는 게 답이야. 삽입 두 개 다 못 풀더라도 분명히 하나는 이렇게 나와. 툭티가 나와. 그건 풀어줘야 돼 우리. 알았지? 그 하나 삽입 하나 틀려도 1등급 맞아. 흐름이 바뀜.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 역대 수능에서 삽입이 역접 뒤에서 흐름이 바뀔 때 그 자리가 답이었어. 그대로면 이게 어렵다고. 흐름은 그대로인데 보충 설명이나 부연 설명. 여기 이제 꿀팁은 이럴 경우에는 보통 점점 이 깔때기형으로 포괄해서 구체로 되면서 더 구체가 되거든. 이럴 때 이게 애매하다고. 니네는 포괄을 구체로 말하는 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보다는 얘가 어떤 내용이야? 포괄, 준포괄, 구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다고. 이때 찾아내기가 좀 어려워. 오케이? 이게 어떠냐면 이게 여긴 것 같기도 하고 여긴 것 같기도 할 때가 있거든. 보면 역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럴 때는 최대한 더 큰 내용을 앞세운다는 느낌으로 풀어주면 된다. 그 얘기 하는 거야. instead는 완전히 뒤집는 거. 이것도 아까 역접에 해당돼. 근데 그거 알지? 요것만 잡자. instead 나왔습니다. instead만 나오잖아. 그럼 A가 아니고 B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필기만 열심히 한다. 대신에 생각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역접이야. 근데 이거 나오잖아. 뒤집어져야 돼. 이거 하는 대신에 보통 이거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맞잖아. 이건 그냥 대신에고 이거는 뭐야? 이거 하는 대신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A 위치가 다르다고. instead하고 instead of가. 알았니? 이거 조심하고. 40번. 내가 항상 요약문 먼저 읽으라고 했지?
그리고 연결사를 이용해서 논리구조 파악하고 선지의 단어는 본문의 유의어다. 유의어. 잘 생각해봐. 니네 요약문 빈칸에 들어갈 말이 다 본문 속에 있어 없어? 있는데 똑같은 적이 없어. 다 아까 얘기한 대로 리덕션이면 뭐 슈링킹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온다. 밑에 건 모의고사야. 위에 거 수능은 3년 동안 1번이었어. 1번? 올해도? 평가원이 은근한 고집이 있다. 얘네들이 은근한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29번도 조심스럽게 올해도 똑같은 번호를 예상하는 게 어떻게 2번을 예상하는 게 어떻게냐고. 한 5년은 이 고집이 있어요. 얘네들이. 자, 그 다음에 장문 독해. 이거 꼭 기억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익숙하지 않을 텐데 이거 시간 없으니까 이 방법이 중요하다고. 제목은 첫 단락에서 나와. 단락이 뭐야? 이 유일하게 내가 문단 구분이 있는 게 41번, 42번이라고 그랬지. 예. 첫 단락 보고 제목 정하는 거야. 두 번째 단락 보지 말고 제목만 풀겠다 그러면 첫 단락만 딱 봐. 반절만. 그리고 41번의 동사. 이게 무슨 얘기냐면 41번이 어휘로 나와. 30번의 어휘로 나와. 어색한 어휘 고르시오. 낱말. 동사, 형용사, 명사 섞여 있어. 섞여 있지? 어법이 아니니까 섞여 있잖아, 그지? 동사가 답이었어. 찍을 때 그렇게 찍으라고. 예를 들어서 1번의 밑줄이 뭐 뷰티풀이고 2번이 뭐 리듀스고 3번이 뭐 어뎁션이고 이러면 형용사, 동사, 명사잖아. 시간 없을 때는 그냥 동사 찍으라고. 알았어? 여기 예를 들어서 A는 B, C가 동사야. 동사가 3개 나올 수 있어. B 부사고 E는 형용사면 내가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거 배제하고 이 셋 중에 찍으라는 얘기야. 동사. 동사 중에 선택하고 부사보다는 A, B, C 동사 중에서 정답이 나오는 게 확률이 높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야? 항상 이것도 낱말 문제라서 이게 똑같은 얘기야. 반대말 넣었을 때 자연스러운지 보라는 얘기야. 반대말. 반이요. 반이요. 그치? 이것도 지금 빨리 푼다마는 이렇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봐. A 읽고 순서 문제에서 A 주어진 문장 다음 B로 시작하는 게 없었잖아. 그냥 문제 풀 때. 그럼 B를 읽을 필요가 없지. B 건너뛰고 C하고 D의 앞부분만 보라고. 그럼 C, D 중에서 주어진 문장과 제일 연결이 잘 되는 거. 대부분 뭐야 이게? 시간 순서 돼 있지. 이러면 쉽잖아. 그러니까 B하고 C 잡으라고. 그럼 선택지 한 2개 날아갈 거야 아마. 그리고 C, D에서 찾고 C가 두 번째 연결일 때 C 마지막과 D 첫 부분이 맞는지 보는 거야 이제. 오케이? 그리고 B 첫 부분 확인해서 또 C가 먼저 아까 예를 들어 C, D에서 C가 잡혔는데 D가 어울리는지 B가 어울리는지 그 다음부터 이렇게 잡아 나가는 거야.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선택지는 무슨 순서대로 되니까 이거 같이 풀면 좋긴 한데 순서 문제 풀고 지친 거 다 풀었잖아. 그럼 그 다음에는 그냥 20 몇 번? 28번처럼 그냥 내용 다 아니까 1, 2, 3, 4, 5번이 A, B, C, D 순서랑 똑같잖아. 그리고 내용 일지만 찾으면 되니까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체크해가지고 틀렸는지 해석이 맞았나 틀렸는지만 보란 말이지. 이제. 그 체크하면 수능이 끝나. 수능이 끝나. 이게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체득화 돼가지고 문제를 보면은 잘 풀리는 문제는 니네 방식으로 해. 근데 안 풀리는 문제는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수능날 5강연필 가지고 가서 이렇게 굴릴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1등급들은 찍었어 말할 때 내가 낚이면 안 돼. 너 그 문제 어려운데 어떻게 풀었어? 찍었어. 걔네들이 과연 그러면 랜덤한 주사위 돌려서 찍었을까? 아니야. 본인들도 이런 노하우를 듣고 나서 그래도 가능성은 이게 높아 하고 찍은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한 두세 문제 수능에서 맞으면 쾌감이 짭짤하지 않겠니? 됐어? 자, 잠깐 쉬었다가 그 수완 가져왔지? 4회의 29번 어법부터 볼 거야. 얘 점수 지금 5점을 올랐어. 너